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나라 TV입니다. 오늘 저는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인사동에 가는 길인데 이렇게 차 안에서 짬을 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어떤 지도자로서,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지난번에 한남동에서 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와서 사저에 들어가서 이제 체포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경호처에서 무리한 체포영장을 이제 저지할 수 있잖아요. 뭐 무기도 사용할 수 있고, 거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군사 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뭐 경호원들이 대치를 하면서 대통령을 경호할 수 있는 경호권이 있는데, 그것을 공수처가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경찰들이 한 3,000명 정도 동원이 돼서 무리하게 집행을 했잖아요. 그것도 서부지법에서 이제 무리한 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지자들과 탄핵 반대하는 세력, 애국 시민들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많은 애국 시민들과 또 경호처 직원들과 또 경찰들이 어떤 첨예하게 대치 상태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애국 시민들 중에 조금 분노를 참지 못한 경우에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유혈 사태, 어떤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경호원들이 이제 대통령을 이제 강하게 보호하려고 치면은 이제 물리적인 충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용단을 내린 것이죠. 내가 가겠노라. 순순히 공수처에 이제 가겠노라고 했었죠. 밖에 있는 우리 애국 시민들, 또 국민이고 또 경찰들도 체포하러 온 것이지만 결국 경찰들도 우리 국민이고, 경호처, 우리 사랑하는 경호처 직원들도 우리 국민이고, 모두가 어떤 물리적인 충동을 원치 않으니 내가 순순히 나가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진 출두 개념으로 이제 나가신 거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느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진정 사랑하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저도 물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국민들을 사랑하는, 또 밑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진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언뜻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의 그런 그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그 두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아기를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 옆에 재우다가 이제 뭐 뒤척이다가 가난 아이가 이제 그 어머니의 무게에 짓눌려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여인도 이제 놀랐겠죠.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그 아이, 죽은 아이를 다른 그 한 집에 살던 다른 여자의 아이도 이제 낳았었는데 그 아이하고 이 죽은 아이하고 교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나서 한 여자가 보니까 자기 여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 있거든요. 자기 아이가. 근데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된 연문인지를 보고 보니까 그 같이 지내던 여인이 안고 있는 여자가 아이가 이제 그 아이, 자신의 아이인 거를 알고 이제 자초지종 물었죠. 아니, 지금 죽어 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당신이 안고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국구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재판 기능도 같이 함께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말로 치면은 친자 확인 소송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 왕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두 여자가 솔로몬 앞에 나가서 자초지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한 아이를 두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한참을 고민하던 솔로몬 왕이 이제 그 부하에게 명을 내려서 큰 칼을 가져오라고 명을 합니다. 그래서 큰 칼을 가져온 이제 부하에게 이 아이를 반을 갈라서 죽은 아이를 절반을 한 여자에게 주고 한 여자에게 또 줘라.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공평하게 나눠서 갈라서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아이의 엄마는 그 아이를 내가 주장하는 자기 아이들이라고 주장하는 여인에게 줄 테니 제발 죽이지만 말아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짜 엄마는 뭐 그 반을 나눠서라도 공평하게 갈라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친아들, 친아이라면은, 친엄마라면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아이를 살리겠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친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부하에게 명하면서 갖다 주어라 라고 그렇게 했었죠. 뭐 유명한 그 솔로몬의 판결의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참 어머니의 모습 또는 거짓된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오버랩해서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정한 지도자, 지금 그 탄핵 정국에서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저는 보았어요. 뭐 정치 지도자가 뭐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각종 뭐 거짓된 이야기를 내뿜으면서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특히 이제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뭐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검찰 타령하면서 자기는 결백하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정말 자기가 참된 지도자라고 막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대통령의 권한이랄지 또는 그 국민의 지지도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무리수를 던진 거죠, 한마디로. 이게 그 어떤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강한 역풍을 통해서 이렇게 탄핵당할 수도 있고 대통령의 직위를 빼앗길 수도 있어서 이제 탄핵이 용인되면 이 대통령의 그 권한을 또 내려놓고 야당이 요구하는 야당이 그 프레임을 거는 그 내란 죄로 이렇게 그 사형도 당할 수 있고 또는 무기징 이렇게 불명예를 가지고 이제 하야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의 어떤 지도자로서 큰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고 어떤 그 나라를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부정선거의 어떤 그런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을 리셋하기 위한 하나의 큰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잖아요. 그 정말 이런 그 지도자적인 어떤 용단을 내리는 그런 큰 지도자가 아니면 내리기 힘든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부정선거라는 게 진짜 의문만 있고 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팩트로
팩트로서 이런 그 부정선거 의혹들이 밝혀질 수 있는 것을 많은 그 증거 자료들이 어떤 그 팩트로서 확인할 수 있다면 뭐 100% 모든 국민들이 100% 부정선거라고 용인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팩트로 드러나오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다툼을 통해서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 이제 진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이제 그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그냥 그런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3년 동안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씨처럼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대한민국이 그 법치가 살고 상식이 살고 정의가 사는 그런 세상을 원했기 때문에 자기가 탄핵당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또 일련의 이제 이런 그 체포영장을 치는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 자기가 충분히 권한이 있어요. 경호처가 자 너희들 목숨을 걸고 자 우리가 불법적인 이런 상황을 막자 국민들이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경호처에서도 그렇고 그게 경호처에서는 그게 의무니까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국민들을만 바라보고 다 내려놓잖아요. 어떤 솔로몬의 판결에서 보면 친 아이를 위해서 그 친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친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큰 용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위한 나라를 위한 어떤 진정성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그 욕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보면 행동 거지나 언행이나 이런 걸 보면 그분이 그렇게 그 어떤 탐욕이 없고 욕심이 없는 분 같아요. 보면 이렇게 뭐 간혹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고 또 먹는 거 좋아하시고 또 사람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풍류가객, 풍류풍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떤 그 욕심이나 세속적인 것에 걸려 있지 않고 바람 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좀 그런 멋스러움이 있는 분 같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인생을 참 멋지게 사는 분이다. 정의를 생각하고 또 국민의 어떤 그 안위만 생각하는 그런 공직자의 모습,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제 진영 논리의 그 입장에서 이제 좌파나 종북 좌파 뭐 이런 진영 논리에서 보면 막 그 비방하고 뭐 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면모를 이렇게 바라보면 참 그 남자답고 또 풍화다운 그런 휴머니티한 모습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권위 또는 권력 또 어떤 그 세속적인 어떤 그 풍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잖아요. 그게 진정한 남아 아닐까요? 네, 진정한 그 공직자의 모습, 또 진정한 국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어떤 그 대통령의 어떤 권위, 뭐 어떤 이런 것, 그런 욕망을 이미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 헌재에서도 이렇게 그 증언하는 모습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초연한 모습이어서 그런 모습이면 각하가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또는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분의 역할을 다 이미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초연한 마음가짐을 갖는 분이라면은 이제 그 하나님, 하늘이 도우실 거라는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이 바라는 바대로 직무가 복귀되고 그래서 좋은 일이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진정한 그 애국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부조리한 그 사회를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